주인공의 서재. 아빠, 아직도 서류 보고 계셨어요? 이러다 고모댁에 또 늦겠어요. 엄마가 아빠 때문에 못 산다고 잔소리 하시던데요? 이거 중요한 계약건이라서 말이다. 이제 거의 다 봤어. 우리 막내 결혼식이 코앞인데 오빠가 돼서 정신이 없구나. 예단은 내일 들어간다고 했던가? 네, 제가 아침에 다시 확인했어요. 아빠가 따로 주문하신 명품 가방이랑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오늘 오후에 도착할 거고요. 그런데 아빠, 솔직히 너무 과하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신혼집 구하라고 주신 돈만 해도 얼만데요. 녀석아, 막내잖아.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더 있니? 부모님 일찍 여의고 내가 부모 노릇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이 정도는 해줘야지. 동생들이 기뻐하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아빠 마음은 알겠는데 저는 가끔 속상해요. 아빠가 동생들한테 그렇게 헌신하는 걸 당연히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특히 이번에 결혼하실 예비 고모부 그 교수님이라는 분 말이에요. 왜 또 그분 이야기가 나오냐. 그래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분이신데 네 고모가 그분을 참 좋아했잖니. 훌륭하다고요? 아빠 지난번 상견례 때 기억 안 나세요? 그분이 아빠한테 말씀하시는 태도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 하면서도 은근히 아빠를 깔보는 듯한 말투였어요. 내가 좀 못 배우긴 했지. 중졸인 게 자랑은 아니잖니. 그분이 보시기에는 내가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배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우리랑 다르니까 이해해야지. 아빠 또 그 소리? 아빠가 왜 중졸인데요? 다 고모랑 삼촌들 대학 보내려고 아빠 청춘 다 바치신 거잖아요. 그걸 왜 부끄러워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자랑스러운데. 알았어.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해주니 아빠가 힘이 나네. 그래도 어쩌겠니?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인데 좋게 생각해야지. 내가 조금 숙이고 들어가면 집안이 평안한 것을. 아빠는 너무 물러서 탈이에요. 저라면 그렇게 못 참아요. 오늘 고모 댁에 가서도 만약 그분이 아빠한테 무례하게 굴면 저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얘가 어른들 일에 나서는 거 아니다. 자, 그만 이제 출발하자. 네 고모가 목 빠지게 기다리겠다. 자, 내가 따로 준비해둔 와인 실어놨으니까 확인해보고. 와인이요? 고모부가 와인 좋아하신다고 하더니 그것까지 챙기셨어요? 진짜 못 말린다니까. 알겠어요, 아빠. 얼른 가요. 어머, 오빠, 어서 와요. 올케 언니는 같이 안 오셨어요? 예원이는 어서 오고. 아이고, 뭘 또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집사람은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못 왔다. 대신 예원이랑 같이 왔지. 이거 매제가 좋아한다는 와인인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건 네 결혼 선물. 예원 엄마랑 같이 고른 건데. 세상에, 오빠. 안 그래도 결혼식 비용이며 혼수며 많이 도와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데 뭘 또 이런 비싼 걸 사왔어. 내가 진짜 오빠한테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은혜는 무슨. 오빠가 동생한테 해주는 게 당연하지. 그나저나 매제는 어디 계시나? 형님 오셨습니까? 제가 서재에서 잠깐 논문을 검토하느라 바로 나와보질 못했습니다. 이리 앉으시죠. 아닙니다, 매제. 바쁘신데 저희가 갑자기 찾아와서 방해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마침 머리도 식힐 겸 차 한잔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형님께서는 커피보다는 전통차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준비한 보이차인데 한번 드셔보시죠.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차 향이 아주 좋네요. 잘하는 게 말입니다, 형님.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철학을 음미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보이차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낸 인고의 상징이죠. 마치 우리 인생처럼요. 고모부 말씀이 참 멋지네요. 아빠도 차 좋아하시는데. 조카가 아주 총명하구나. 그래,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너무 인스턴트 문화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걱정이야.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뭐든지 빨리빨리만 외치니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형님? 매제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역시 형님께서도 연륜이 있으시니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 더더욱 그러실 테고요. 그런데 형님, 제가 전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형님께서는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큰 사업을 일구셨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형님 학력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셨을 텐데 말입니다.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여보, 오빠한테 무슨 질문을 그렇게 해요? 실례되게. 아니, 내가 뭐 나쁜 뜻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오히려 형님의 성공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으니 그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형님? 제가 나중에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형님 사례를 좀 인용해도 될까 싶어서요. 아유, 비결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산 것뿐이지요. 운이 좋았습니다. 아유, 형님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네요. 운도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형님,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하던 시대는 끝났단 말입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시대가 온 거죠. 형님께서도 그 점을 좀 인정하셔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고모부, 주먹구구식이라뇨? 저희 아빠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는데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공부하시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시고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조카야,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구나. 네가 말하는 그 체계라는 게 뭔지 아니? 그건 그냥 흉내내기에 불과한 거야. 근본적인 지식 기반이 없으면 사상 누각이나 마찬가지란 말이다.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지. 매제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노력을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 되지요. 폄하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시라는 겁니다, 형님. 제가 왜 이런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다 형님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형님께서도 지금이라도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시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야간대학이라도 다니셔서 정식으로 경영학을 배우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여보, 당신 진짜 오늘 왜 그래요? 오빠한테 무슨 막말이에요? 야간대학이라니. 당신 좀 가만히 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형님께서 언제까지 중졸이란 꼬리표를 달고 사실 수는 없잖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최소한의 자격은 갖추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형님? 나는 지금 이대로 만족하네. 이 나이에 무슨 대학 공부를 하겠나? 그리고 나는 내 방식대로 충분히 잘 해왔다고 생각하네. 아유, 정말 답답하시네, 형님.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 세상에 갇혀서 사시는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예원이 때문입니다. 저 때문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원아, 잘 들어라. 너는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 네 아빠가 살아온 세상과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다. 요즘엔 학벌과 인맥이 없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성공할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야. 저는 제 능력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저희 아빠도 이미 성공하셨고요. 성공? 예원아, 네가 생각하는 성공이 고작 돈 많이 버는 거니? 물론 돈도 중요하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명예와 품격이란 말이다. 네 아빠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들을 뒤에서 뭐라고 수군대는지 아니? 중졸 출신 사장이라고 무식하다고 교양 없다고 비웃는단 말이다. 물론 너희 아버지 말하는 건 아니고. 그만하게.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네. 왜요, 형님? 이게 현실입니다. 형님께서는 평생 학력 콤플렉스에 시달리면서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배운 사람 앞에서는 늘 주눅 들어 계시고 그러죠? 고모부, 저희 아빠가 언제 주눅이 드셨다는 거예요? 아빠는 항상 당당하셨어요. 당당?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보기에는 그냥 허세로밖에 안 보였다. 없는 자격지심을 감추려고 일부러 더 과장되게 행동하시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형님? 내가 자네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내가 그동안 자네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는데요? 저한테 뭐 잘 보이려고 비싼 선물 사오시고 굽신거리시고 그러셨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격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했고요. 여보, 정말 미쳤어요? 더 이상 못 들어주겠어요. 당장 오빠한테 사과해요. 내가 왜 사과를 해?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예원아, 너는 네 아빠를 보면서 뭘 느끼니? 나는 네가 네 아빠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 반면교사요? 지금 저희 아빠를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그래, 공부 안 하고 못 배우면 어떻게 되는지 네 아빠가 몸소 보여주고 있지 않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생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 너는 절대 네 아빠처럼 살면 안 된다. 알겠니? 매제, 자네 정말. 너는 꼭 명문대 나온 남자랑 결혼해라. 최소한 나 정도는 되는 남자 만나야지.
그래야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어. 네 아빠 같은 남자 만나면 평생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거야. 알겠어? 내가 교수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다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 고모부,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어떻게 아빠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심하긴 뭐가 심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지. 네가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할 날이 올 거다.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빠가 중졸이라는 게 너한테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더더욱 스펙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거야. 알겠지? 나는 더 이상 자네랑 할 말이 없네. 우리는 이만 가보겠네. 막내야, 미안하다. 내가 괜히 와서 분위기만 망쳤구나. 오빠, 가지마.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제발 가지마. 여보, 당신도 얼른 오빠한테 사과드려. 당신 완전 실수한 거야. 내가 뭘 실수했는데?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왜 다들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건데? 형님, 그렇게 속이 좁으셔서야 어디 가서 큰일 하시겠습니까? 쓴소리도 좀 받아들이실 줄 아셔야지. 이러니까 못 배운 티가 난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막내 여동생의 아파트 현관. 잠깐만요, 아빠. 저 고모부한테 꼭 여쭤볼 게 있어요. 됐다, 예원아. 이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말 섞을 필요가 없어. 그냥 가자. 아니요, 아빠.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고모부, 아니, 교수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그래, 어디 한번 말해봐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나도 궁금하구나. 설마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 건 아니겠지? 가르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부터 계속 저희 아빠가 중졸이라고 무시하는데 아빠가 왜 중졸인지 그 이유는 알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가 중요해? 어찌됐든 최종 학력이 중졸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 가난해서 그랬겠지 뭐. 그 시절엔 다들 그랬으니까 특별할 것도 없지. 네, 맞아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가난이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가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셨어요. 그때 아빠 나이가 고작 15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줄줄이 딸린 동생들이 넷이나 있었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너희 아빠가 공장 가서 돈 벌어왔다는 거 아니니? 그건 나도 안다. 내가 아까도 인정했잖니. 고생하신 거라고. 아니요, 고모부는 모르세요. 아빠가 단순히 공장 가서 돈 벌어오신 게 아니에요. 아빠는 자기 공부 포기하고 동생들 공부시키려고 그 어린 나이에 공장에 취직하신 거예요. 고모랑 삼촌들이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던 건 다 아빠 덕분이라고요. 맞아, 여보. 오빠가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 대학 다닐 때도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다 오빠가 보내줬어. 오빠 아니었으면 우리 다 고등학교도 못 마쳤을 거야. 당신 대학 등록금을 형님이 내주셨다고? 그럼 장인어른은 뭘 하셨는데? 아버지는 오빠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그래서 오빠가 가장 노릇한 거라고. 왜 그걸 이제야 말해? 그게 당신이 오빠 무시하는 거 아니까 괜히 말했다가 오빠 체면만 깎일까봐 그래서 말 못했죠. 체면? 중졸인 형님한테 무슨 체면이 있다고? 그래서 뭐? 그래서 형님이 유세라도 떨겠다는 거야? 과거에 동생들 학비 대준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건 장남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 아닌가? 당연한 도리요? 고모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아빠는 자기 인생을 통째로 희생해서 동생들을 책임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도리라고요? 그래, 당연한 도리지. 가족끼리 그 정도는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닌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큰형님이 그때 공부를 계속 하셨다고 해도 뭐 별거 있었겠어? 어차피 공부머리는 따로 있는 법인데 형님께서는 그냥 기술 배우신 게 오히려 잘된 일이지. 김 교수, 자네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만. 왜요 형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괜히 어설프게 공부한다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 아빠 공부머리 좋으셨어요. 초등학교 때 성적표 보면 전부 수였고요. 담임 선생님도 저희 아빠가 공부 계속하면 크게 될 사람이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동생들 때문에 포기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성적표가 다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그런 말 하는 것도 다 립서비스지. 그걸 진짜로 믿는 거야? 하여간 부녀가 순진하다니까. 좋아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고모부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 그 교수 자리 말이에요. 그것도 다 아빠 덕분이라는 거 아세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교수 된 게 왜 너희 아빠 덕분이야? 내가 내 실력으로 당당하게 된 건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모부가 지원하셨을 때 경쟁자가 쟁쟁해서 쉽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최종 면접에서 뒤집혔다고 하던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건 학교 내부 관계자들만 아는 사실인데. 맞아. 사실 그때 나보다 스펙 좋은 경쟁자가 있어서 좀 불안하긴 했었지. 하지만 내가 면접을 워낙 잘 봐서 뒤집은 거야. 내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지. 아니요, 고모부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아빠가 뒤에서 도와주신 거예요. 도와줘? 뭘 도와줘? 설마 형님께서 학교에 돈이라도 찔러주셨다는 거야? 이거 완전 범죄야. 부정청탁이라고. 부정청탁이라뇨. 그런 거 아니에요. 아빠는 그런 불법적인 일은 안 하세요. 다만 아빠가 고모부 다니시는 그 대학교에 거액을 기부하신 건 사실이죠. 기부? 거액이라니. 얼마나 했는데? 설마 몇 천만 원 내고 생색이 내는 건 아니겠지? 30억 원이요. 아빠가 5년 전에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하셨어요. 그때 학교 재정이 어려워서 폐교 위기까지 갔었다고 하던데 아빠 덕분에 살아난 거라고요. 뭐? 30억? 말도 안 돼. 형님께서 무슨 돈이 있어서 30억을 기부해.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학교에서는 익명의 독지가가 기부했다고만 발표했는데. 아빠가 당신 이름이 알려지면 고모부가 불편해할까봐 익명으로 하신 거예요. 고모부가 자존심이 얼마나 센 사람인데 아빠가 도와줬다는 거 알면 기분 나빠할까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형님께서 어떻게... 못 믿으시겠어요? 그럼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 저희 아빠 회사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이에요. 여기 땡땡대학교 총장 직인까지 찍혀있죠? 이게 정말 형님께서... 그리고 고모부가 지원하셨을 때 이사장님께서 아빠한테 연락하셨대요. 이번에 지원한 교수 중에 아빠 동생 남편이 있던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냐고요. 그래서 아빠가 적극적으로 추천하셨다고 들었어요. 실력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인품이라니... 아빠는 고모부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믿으셨던 거죠. 그런데 고모부는 그런 아빠한테 그런 막말이나 했고요. 형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눈에 뭐가 씌었었나 봅니다. 어떻게 감히 형님께 그런 막말을...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좀 현실이 보이십니까? 내가 그동안 자네를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아십니까? 비록 학벌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인품은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내 동생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매제께서 하신 말씀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군요. 네, 형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형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제가 감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사람을 학벌이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딸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제 딸은 저한테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입니다. 네, 형님.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원아, 나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사과는 저희 아빠한테 하세요. 저는 아빠가 용서하면 그걸로 됐어요. 아, 그리고 고모부,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뭔데? 또 뭐가 남았는데? 아빠가 오늘 원래 저희랑 같이 여기 오실 계획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약속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고모가 꼭 와달라고 부탁해서 잠깐 들르신 거예요. 중요한 약속이라니 그게 뭔데? 지금쯤 아마 고모부네 대학 이사장님이랑 같이 저녁 식사하고 계실 거예요. 이사장님이 아빠한테 직접 연락하셔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아빠가 그 대학 최대 후원자시니까요. 이사장님? 형님께서 우리 학교 이사장님을 만나고 계신다고? 네.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이사장님이 아빠한테 학교 재단 이사 자리까지 제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아직 고민 중이시지만요. 만약 아빠가 재단 이사가 되시면 고모부랑은 자주 보시게 되겠네요. 재단 이사? 아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감히 누구한테... 이제 내 교수 생활도 끝이구나. 여보, 정신 차려. 오빠, 우리 남편이 뭘 몰라서 그런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남편 교수 자리까지 잃게 할 순 없잖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다. 그건 학교에서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 형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린 이만 가보겠습니다. 막내야,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오빠 괜찮다. 오빠,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돌아가는 차 안. 아, 후련하다. 아빠 괜찮으세요? 많이 속상하셨죠?
괜찮다. 우리 딸 덕분에 체증이 싹 내려간 기분이다. 고맙다 예원아. 아빠가 하지 못한 말을 네가 대신 다 해줘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한 것뿐이에요.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는 건 자식된 도리가 아니죠. 그런데 아빠 정말 그 대학교에 30억 원이나 기부하신 거예요? 저도 그건 몰랐어요. 아, 그걸 어떻게 알았나 했더니 네 엄마가 말해줬구나. 그래, 사실이다. 그 학교가 내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 있는 학교거든. 나처럼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기부한 거다. 역시 우리 아빠라니까 정말 멋있어요. 아빠는 정말 누구보다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제가 아빠 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 녀석아, 쑥스럽게. 아빠도 우리 딸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 오늘 우리 딸 덕분에 아빠 어깨가 으쓱해졌어. 고맙다, 내 딸.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자, 이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오늘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 어때요? 제가 쏠게요. 아이, 그거 좋지. 가자. 그날 이후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를 대하는 매제의 태도가 달라진 거겠죠. 그동안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혹은 애써 외면해왔던 동생들이 이제야 비로소 저를 진정한 가장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에게 그렇게 모진 말을 퍼부었던 매제는 이제 제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신새가 되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90도로 인사를 하고 무슨 일이든 제 허락을 맡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돈과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는 것 같아서요. 저는 아직 매제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준 상처는 너무나 깊었고 그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한 비겁한 변명일 뿐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를 해코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변화하길 바랐을 뿐입니다. 매제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 오만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항상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수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무엇보다 제 동생에게 헌신적인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막내 동생 결혼식 날 매제는 저에게 찾아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형님께 큰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형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그런 매제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고 그제야 비로소 그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대학에 거액을 기부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한 한이 컸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성공한 후에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매제가 다니는 대학이 재정난으로 폐교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은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에 있는 유일한 대학교였고 많은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기부를 결정했습니다. 물론 매제가 그 대학교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얄미워도 가족인데 매제가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알려지면 매제가 불편해할까봐 익명으로 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매제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는 계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제 기부에 대한 감사 표시로 저에게 학교 재단 이사 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께서는 제게 학벌보다 중요한 건 경험과 지혜라며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이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학교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단 이사가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학교의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명예를 얻어서도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고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딸이 있습니다. 만약 그날 예원이가 나서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상처받으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딸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비록 제가 배우지는 못했지만 제 딸을 통해 세상을 보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동생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과거의 상처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학벌이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중졸 출신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